예,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관학교에서 온 교선생님 신금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예쁜 아기를 태어났어요. 이 아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게 무슨 잔지 알겠습니까? 네. 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 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효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야기 속에 우리 효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동관계하는 효 이야기. 효는 우리 곁에 있어요. 효를 실천하는 나는, 효를 실천한 나의 다짐.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란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효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든 것이 효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 이 그림은 엄마가 만삭이 되어서 예쁜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은 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가장 좋은 거 우리 만나게 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노느냐 하면은 돈, 통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고 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났다 이 자체만 해도 큰 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뭐 아닌 집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사는 효 있는 거는 놔놓고 선생님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은 떠오르는 단어,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예, 좋습니다. 한 5개 정도 떠올랐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계절을 지금 넣은 거예요. 자, 계절 중에서 언제인 것 같아요? 네, 봄 맞습니다. 이거는 여름을 넣었어요. 가을을 넣고 겨울을 넣습니다.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봄이 가고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나면 또다시 봄이 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자연이 돌아가는 이런 게 되겠어요.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힘을 줄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봄바람 같다 하는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봄과 여름은 여자, 엄마의 계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결실을 하고 그 다음에 저철에서 다음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빠의 계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런 예쁜 아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 노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병원에서 병자,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녀가 나가는 그림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로병사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생로병사로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다시 그림을 한 장 더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치면은 소나무가 4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울진에 있는 소나무고, 그 그림을 하나 더 넣어서 이거는 느티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 수액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느티나무는 전자목으로도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나무를 넣고, 그래서 이 나무와 함께, 자, 효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뿌리에다가 뿌리라
효라고 했습니다. 이 효는 우리 조상들이, 부모들이 모든 뿌리와 같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은 우리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모든 자연의 근본, 자연의 순리다. 효는 바른 행동으로 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효에 대한 접근을 해봤고,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 효는 부모를 공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여기에서는 역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효는 양지의 효와 양구지의 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는지는 몰라도 이게 일부러 선생님이 한글을 안 달았어요. 그래서 한자로 눈으로 익히라고. 그래서 양지의 효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양구지의 효는 여기 입구자도 있고 몸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몸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역시 마음도 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기서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지켜야 될 효인가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들을지 부등으로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손 한번 올려보세요. V자로 해서 내가 어느 쪽이 더 큰가? 큰 쪽으로 표시합니다. 아닌 손은 내리면 됩니다. 큰 쪽으로 요리하든지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은 양지의 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 두 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효를 근본이다, 그 다음 우리 생명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효 문화를 보고 있는가? 이 두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입니다. 아마 이 두 분 이름 아는 친구들 있어요. 자, 선생님 상품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토인비고 이분은 기소르망입니다. 이 토인비는 돌아가셨어요. 1975년도에. 기소르망은 아프리카에 살아계시면서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분들은 뭐라고 했는가? 75년 전,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돌아가신 토인비는 한국의 효문화야말로 21세기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원의 가치라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가 정말로 좋다. 효가 너무 좋아서 정말로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이분은 한국은 인증사정 없는 나라다. 지만 난다. 돈만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과 4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문화가 이만큼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를 해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이야기 쓰고 효이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 효녀 심층일 겁니다. 그래서 심층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러면은 이 심층이의 이 효를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양지의 효와 양구지의 효라고 했는데 어디에 속할까? 자, 그래서 이거는 보나마나 양지의 효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동강향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부모들이 요즘 인터넷에 어디에 보면 통계자료를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자, 효는 우리 곁에 있어요 이랬어요. 자, 이 얼굴을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이지선이라는 어른입니다. 그 다음 이 김연아도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 발도 한번 이어봤습니다. 이 두 발은 강수진과 박지성의 발입니다. 그래서 김연아나 강수진이나 박지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만은 이지선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꽃들을 이어봤어요. 자, 법륜스님이 얼마 전에 법문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불교를 안 믿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유명한 분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인용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름답다, 행복하다,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 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행복하다, 예쁘다,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꽃이 이 말을 이것이 필요할까요? 내가 느꼈을까요? 내가 느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내가 느꼈어.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이 꽃 이름을 5개를 했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상품 있습니다. 자, 있으면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꽃에 대해서 내놨지만은 지금은 우리 생활에서 효를 향하고 있는 그림을 몇 가지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는 여러분들 이 그림에는 보면은 작은 친구들이 나와 있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거 가장 좋은 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옷보도 해주고 문안해서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골에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효를 실천하면은 누가 제일 좋으냐? 내가 좋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 이 친구는 나를 향해서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것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부모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장 좋으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기쁩니다.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잠깐 이래서요. 자, 이래서 제가 여기서 매월 1일은 효를 생각하는 시민의 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어제 이렇게 6월 1일 날 제44회 효의 실천의 날을 행했습니다. 효 실천 강의하면은 봉사 시간도 받고 효 실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가 하면은 효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효 실천에 함께 오세요. 그러면 효 실천도 하고 마음도 풍부해지고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효문화본부에서는 효도 가족 백상이라고 해서 해마다 이런 행사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로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도 했네요. 38효 운동도 했습니다. 자, 언제 했느냐? 2014년 3월 8일. 자, 이렇게 해서 38효 운동도 했고요. 자, 효 운동하는 모습도 보고 다음에 노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자, 효를 생각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효를 생각합시다. 효를 실천합시다. 효를 생활합시다. 예,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효도 10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노는 명상할 때에 아마 쓰려고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만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분이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제 평생 58년 만에 이렇게 큰 무대에 올라와 보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이 무대에 올라오는 걸 의미를 삼고 저승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내려가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준비를 결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옛날 이제 제 손녀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가서 우연동화를 한번 읽어줬는데 그거를 그냥 이거 보고 한번 읽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온 대한민국
효사관학교 효지도사 유승분 선생님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했죠? 예, 맞아요. 지금부터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장난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옛날에 깊은 산골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부지런히 땔감을 해다 팔아서 늙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대요. 여느 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나무꾼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하면서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한 가지 길을 버뜩 생각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서 아이고 형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하면서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나무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무꾼은 지지 않고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전에 형님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어머니께서 그 형님이 호랑이가 된 꿈을 꾸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주 슬프게 울었답니다. 결국 호랑이는 나무꾼의 말을 믿게 되었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호랑이에게서 무사히 도망쳐온 나무꾼의 집에는 그날 이후로 커다란 멧돼지와 사슴, 토끼 등을 계속 물어다 주었어요. 나무꾼은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색시를 얻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난 뒤 어머니가 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소식에 호랑이도 밤새도록 하면서 구슬프게 울었어요. 그 뒤로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공부하는 차에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간 나무꾼은 어머님의 무덤가에서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무꾼이 호랑이를 흔들어 깨우자 겨우 눈을 뜬 호랑이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슬픈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대로 효도도 못한 것 같은 슬픈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힘들어하던 호랑이는 끝내 어머님의 무덤 옆에서 죽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어머님 무덤 옆에 묻어주고 정성을 다해 어머니와 호랑이의 무덤을 돌보면서 살았답니다. 젊은 어린이집 여러분, 효성 지극한 호랑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일찍 일어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친구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러 다시 올게요. 우리 친구들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